네, 간밤에 마감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 고점에서 사실 쭉 내려왔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즘 보면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나스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상승 종목들의 숫자를 따져보면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게 닷컴 버블 때와 닮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버블이 터지지는 않을까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지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에 나스닥 지수의 추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경민의 거 영어 잘하시죠? 오늘 그 제목을 예. 제가 외신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뽑아서 시청자분한테 아마 긴급 진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 의견을 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그게 지금의 진행자께서 이제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가의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최근에 이달 20일까지 이렇게 나스닥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또 그때 당시에 그 한국경제 TV 자막에 보면 나스닥 연일 최고치에서 이렇게 기록됐던 상황이거든요. 그의 그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보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월가에서는 전문적으로 워빙 마켓, 워빙 장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어떤 뜻인가요? 보통 이제 주가가 변곡점에 있을 때 사실 주가의 등락을 거듭하면 향후 주가 앞날에 관련해서 시장 차감에 대해 의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시기를 좀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그때 당시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그 거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나스닥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간단히 좀 자막을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그 나스닥이 2000년 3월 지금 닷컴 버블 제2의 닷컴 버블 얘기 나올 때 이때 2000년 3월 달이었었죠. 네.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이때 종전의 그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밀렸었어요. 그래서 1139선까지 밀리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한 차례 더 밀렸죠. 그 이후에 그 페드의 금융 완화 정책과 함께 나스닥이 물론 이제 등락을 거듭보긴 합니다는 이달 그 20일까지 그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그 추세가 이렇게 꺾이는 상황에서 워링 마켓 이렇게 보이고 앞서 그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종목은 많이 오르는데 거래 비중이 높은 그래서 대표 지수는 올라가는데 사실 하락한 업종이 너무 그보다 더 많다 보니까 향후 이 지속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월가에서는 논란이 이렇게 거듭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대 지수에는 이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나오지수는 아니죠. 네. 작년 말 대비해서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관련해서 미국의 그 증시 앞날과 관련해서는 나스닥이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의 패턴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2000년 버블 붕괴 때와 얼마나 닮았는지 궁금한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나요? 네, 그때 그 패턴을 보면은 지금 패턴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거품 붕괴 우려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는 좀 오래 전기 때문에 자막을 갖고 이제 보겠습니다. 김한경 PD께서 자막을 보여주실 대로 생각하는데요. 15년 전 상황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스닥의 거품 붕괴 나오면 전형적 패턴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전의 주력 산업이 좀 쇠퇴하면 그걸 부양하기 위해서 금융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융 완화 정책이 나오면 실물 경제가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금융 완화 체계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이런 과정에서 거품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거품이 실물 경제를 받쳐주느냐 못 받쳐주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닷컴 버블 붕괴 이런 얘기가 나오는 2000년 이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에서 이렇게 시청자분이 미리 이렇게 보셨겠습니다는 1990년대에는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그 제조업이 일본에 뺏기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 될 만큼 제조업이 쇠퇴하는 상황이고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저축 대부조합 사태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미국의 일본에 이렇게 뺏길 만큼 제조업의 주력 산업이 쇠퇴했던 이런 국면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신산업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금리 인하 같은 이런 쪽을 가정해서 닷컴이라든가 하는 배전 시장을 나왔었죠. 아마 이때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소위 종전의 이렇게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새로운 현상이 뭐냐 하면 경제는 올라가는데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소위 골디락스 국면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해서 사실 그때의 주력 산업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실 9/11 사건 이 직전에 여러 가지 버블에 대한 붕괴 우려가 되면서 이것이 9/11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정적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 소위 기억하기 어려운 닷컴 트라우마가 생겼던 상황이죠. 그런 패턴이 지금과 비슷한 패턴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상태에서 지금 나스닥의 앞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때와 비슷한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패턴으로 또 꺾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후에 나스닥이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보이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금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습니다.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전환점이 됐겠죠, 전반적으로? 네, 예, 사실 앞서 말씀같이 이렇게 15년 전 상황으로 볼 때는 예. 닷컴 버블로 이렇게 떨어졌던 나스닥이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더 한번 출렁했었는데요. 이걸 결정적으로 끌어올린 배경은 아무래도 신산업이 이렇게 성장이 먼저 했던 것보다는 페드의 금리나 재료금리와 금융 완화책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자금 조달이 성기는 사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위에는 모바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진행자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지금의 나스닥이 이렇게 보면 신산업이 나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신산업의 모습은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죠. 네. 1990년. 근데 아직까지 미국의 성장률이 크게 높은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의 산업을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퀘션을 그리고 있는데 금융 완화책이 먼저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자, 나스닥의 정장 목표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지수 자체의 대표 지수는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사실 특정 업력 중심으로 지수가 오른 상태에서 네. 기반에 해당되는 경제 동력을 이끄는 기반에 해당되는 얼마큼 폭넓은 산업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큼 이렇게 할까 하는 데에서는 하락 업종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새로운 이런 이 금융위기의 금융 완화책이 미국의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이끌 만큼 1990년대에 소위 신경제 신화를 이끌 만큼 이런 산업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나스닥이 상당히 등락을 거듭하다 자연스럽게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흐트러지는 시각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의 출렁임 이 패턴도 과거에 2000년대 버블 붕괴 때와 닮아 있고 특정 종목군들로 또 주가의 상승이 몰리는 것도 상당히 닮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걱정을 일각에서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닷컴 버블 때를 떠올리는 트라우마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제 우리가 보면 과거의 나쁜 기억 보면 사실상 낙인 효과라든가 그런 스티그마 이펙트 이런 네. 점이 있는데요. 저도 이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뼈아픈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실 나쁜 추억이 있습니다는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공포심이 많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더더구나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에서 경제에서 경제하고자 하는 심리, 주식에서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전형적 패턴이 형성되고 전형적 패턴 현상에서 심리적 요인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것처럼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이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워빙 마켓이 보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어느 쪽에 계기가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닷컴 버블 때는 9/11 사건이 결정적 계기를 했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6년 이상 동안 지속되었던 재료금리가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그러한 제2의 닷컴 버블 우려 이런 것이 밑으로도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사실 황소와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하는 이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내일 새벽에 발표죠. 내일 새벽에 네. 발표하는 7월 달 연준 회의 결과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초매그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 트라우마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또 긍정적인 면은 없을지 닷컴 버블 때와는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궁금한데요. 네, 그런 측면을 한번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네.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워링마켓에 있을 때 지금 중국 증시의 폭락과 함께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좋지 않죠. 어제 그렇게 보면 국내 언론에서 보면
중국 증시 이렇게 폭락과 함께 미국 증시의 거품마저 떨어진다면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오후 방송에 제 기억으로는 그 방송을 볼 때 지금 뭐 유가라든가 구리라든가 가격을 동향을 해서 세계 경제가 나쁜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한국경제TV에 아마 조 부부장이 특별 지시해서 세계 경제를 그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그 전환점에 우리가 뭐가 틀리고 뭐가 다른가 하는 측면에서 너무 불안한 심리를 그 증폭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시가총액 상위 7개, 10개 품목의 퍼가 74배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때는 실적보다는 가능성 보고 우리가 그 시청자분들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는 한국도 그때 기업이 태동되지 않더라도 내가 무슨 벤처 기업 했다 해서 호텔에서 이 PPT만 쏘면 또 자금이 몰릴 때거든요. 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 실적보다 가능성에 베팅한 이런 과정에서 퍼가 74배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력 업종도 대부분 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업종에 아주 머블과 같은 닷컴과 같은 이런 특정 업종에 그 집중된 상황이거든요. 포트폴리오가 안 돼 있다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특정 7개 업종에 의해서 나스닥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지만 그러나 상위 10개 업종의 그 퍼가 한 17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 비해서도 사실 그 실적이 많이 받쳐주고 있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때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나스닥 구성 항목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비해서 크라이시스 필터 이펙트 위기를 거치면서 나쁜 기업들은 걸러가는 이런 모습에서 그때 당시에 비해서 상장 기업 수는 적습니다는 그러나 업종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다. 그래서 IT 업종뿐만 아니라 바이오 업종, 제약 업종 전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은 환경에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했습니다는 사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건전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때 당시와 비슷한 상황을 이렇게 간주한다면 앞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거고 그때 당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증시가 계속해서 갈 수 있지 않냐 해서 오늘 그 외신에서는 불과 그 다음에 매어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맞붙는 저도 뭐 그때 그 미국에서 이렇게 7번가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는 사실 그때 그 서로 있는 그 외신의 장면이 아주 눈에 깊은 것이 월가의 지금의 그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이 다른 점이 특히나 실적이 그나마 요즘에는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금리 수준이 지금 6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거품은 좀 끼었다. 여기에 대한 우려는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 요인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거품이 뭐 껴있다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제로금리와 돈을 많이 푸는 과정에서 아마 시청자분은 뭐 우리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송지효 대표께서 뭐 항상 시청자분이 더 스마트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방송은 겸손하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저도 방송을 하면서 그 덕목을 좀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뭐 주식에 대해서 많은 깊이 있는 지식이 갖지 않더라도 지수 자체가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지금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렇게 바로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 부담이 있고 이것이 거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는 이것을 그럼 계속해서 이끌어 가려면 정책 요인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제 IMF의 라가르드 총재께서 사실 그 중요한 거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세계 경제라든가 정치적인 안정이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년으로 연기시켜달라. 그리고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리스가 나쁘다는 좋은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 경제를 풀어갈 때는 하나가 된 입장에서 보면 이런 리스크는 좀 줄여달라 하는 측면에서 구제금융에 대해서 독일의 적극적인 입장을 첨구하는 사항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의 그 지수 부담, 거품 부담에서 이게 붕괴되면 실물 경제가 아직까지는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또다시 난길에 빠지기 때문에 국제금융 시장과 세계 경제 안전변 역할을 하는 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그러나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금융 시장을 위해서는 당분간 좀 더 지속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금융 완화책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소위 서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빨리 금리 인상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상 지금의 금리 완화책을 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장기 침체론과 그다음에 지금의 그 경기에서 낙관적 시각과 서로 결부돼서 이런 논의가 된다. 결국 정책 문제가 이렇게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아침자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IMF의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발언 기조가 적극적으로 변화했다라는 컬럼도 있던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 찾아보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이 또 돈을 푸는 정책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상승 호재 요인과 예. 그다음에 악재 요인이 얼마큼 더 이렇게 작용하는가 하는 형평성에서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 있고 부정적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인위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정책은 사실상 긍정적 측면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규제 완화라든가 규제 강화라든가 이런 측면이 어떤 쪽이 필요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까지는 2008년에 금리위기 이렇게 보면 시장과 그다음에 시스템에 의해서 네. 증시라든가 경기를 안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실 비정상 대책에 의해서 이렇게 경기라든가 증시를 안정시켜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긍정적 요인, 안정 요인이 더 많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보면 악재가 많이 터널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게 거품 우려 이런 것도 제기되는 것도 또 중국에서는 어제 그 신뢰 문제를 이렇게 상당히 얘기했습니다는 그 위에 월가에서도 중국 증시에 대해서 신뢰 문제가 오늘 여러 가지 그 평론이라든가 이런 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위험 요인에 신경 써야 될 때다 하는 것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의정상적 대책은 항상 위험 요인을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여냈는데요. 많은 그 위험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청자분이 그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그 위험 요인을 좀 보면 그동안 그 제로금리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위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리스크가 100이라면 50 정도는 얕게 느끼게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라든가 투자는 더 증가해서 네. 경기를 살리겠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가장 우려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한국께서도 지금 어디 10,000원짜리 내면 과거처럼 이 과거에는 그래도 살 게 많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10,000원짜리면 커피 2잔 먹으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고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뭐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화폐와 관련된 담보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저희들이 자금 조달할 때는 한국의 국채까지도 못 믿겠다. 네. 국제 풀림제, 담보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실제 리스크가 낮다 보니까 이 위험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품이 발생했다는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실체가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위험 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향후 증시 앞날과 관련해서 한번 주목돼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주목을 해야 할 것이 미국의 그렇다면 정책 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금리 인상이 언제쯤 될지 이 여부일 텐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내일이면 또 FOMC 회의 결과가 연준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도 짚어보겠지만 그래도 미리 예상을 좀 해본다면 위원님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네, 결국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이것을 안정시키는 것도 정부의 그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가냐 재정으로 가냐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나타난 것처럼 네. 이런 데에서는 정책 당국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증시를 안정시키고 경기를 안정시키는 동일합니다. 어디든 간에. 그러나 정책 수단이 긴축이냐 부양이냐 하는 것은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건이 안 좋을 때는 부양을 시키는 것이 증시라든가 경기에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품 우려가 됐을 때는 금리 인상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안정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인 것은 증시라든가 경제를 안정을 흐트러뜨리지만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 모든 것이 지금 변한다 하지만 그 자체도 증시라든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거다. 다만 지금은 거품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둔다. 근데 거품을 우려주는 상태에서 사실 미국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를 망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금리를 좀 정상화시키긴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하면 비정상이 정상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정상 대책이 정상화된다는 얘기. 이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 부담을 느끼는 것은 역시 두 가지 측면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경제가 받쳐지지 못하다 보니까 실물분의 자산분의 거품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면 강달러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죠. 수출 감소, 경제 성장이 더 떨어져, 고용 문제가 떨어져, 물가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 시장에서 보면 라가르드 총재가 지금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에서도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된 입장에서는 미국만 홀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 자금 이탈 문제, 다른 국가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원자재 수출국, 외화 부족국, 지금 굉장히 환율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도 사실은 리버스 스피드오버이기 때문에 역풍 효과 때문에 미국도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를 올라가더라도 정책 목표상 증시라든가 경제 안정 이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이게 그때 흐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 부분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잘못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